사무실 내에서 너무나 당연한 듯이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버스에서도 심지어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기후위기, 도시와 환경과 관련된 연구와 업무를 진행해온 녹색도시연구소 연구소장 김유민입니다. 유럽 인구 3분의 1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 시민 12,000여 명이 3주 만에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바로 대기오염, 도시 환경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미세먼지와 악취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듯이 과거에도 각 시대별로 다양한 도시 환경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 시대에는 각각 가정 내에 화장실이 없었고 또 목욕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길거리에 인분과 배설물, 오물들이 넘쳐났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그런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높은 굽의 하이힐과 부츠가 그때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죠. 가정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요강을 쓰게 됐어요. 근데 그 요강에 인분과 배설물을 가지고 나가서 길가나 하천에 이렇게 버리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양심적인 편에 속했고요. 또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그 요강을 들고 일일이 계단을 내려와서 길가에 버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냥 창밖으로 바로 쏟아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성분들이 지나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곱게 치장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지나가는데 머리 위에서 갑자기 인분과 오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파라솔이라는 게 생겨나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양산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화장실이 없고 공중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길을 가던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길가에서 천을 망토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해결을 보는 겁니다. 그 천을 당시에 토일이라고 불렀고요. 지금의 화장실의 어원인 토일렛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서양의 초상화를 보다 보면 남성분들이 긴 가발을 쓰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진 그런 머리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과거에 어린 시절에 그런 서양의 그림들과 또 이런 왕족과 귀족들의 초상화를 보면서 참 유럽은 패션을 정말 잘하는 나라고 멋스러운 나라다. 이 중세시대부터 어떻게 남성들이 이렇게 가발을 쓰고 멋진 옷을 입고 부츠를 남성들도 신었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시를 공부하고 또 도시 환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오히려 그 이면은 놀라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당시에 목욕을 워낙 안 하다 보니까 몸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당연히 여러 겹의 두꺼운 옷으로 치장을 하고 가리게 되는 거고요. 평생 머리를 감지 않은 왕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유명한 루이 14세의 경우도 악취로 악명을 날렸다고 해요. 왕이 평생 머리를 감지 않았는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당연히 머리에서 나는 극심한 악취와 우리가 과거 몇십 년 전에 발견했던 머릿속의 이런 것들이 많았겠죠.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남성분들이 가발을 쓰게 됐던 거죠. 향수 역시 이러한 악취를 가리기 위한 용도였고요. 또한 길거리에서 나는 극심한 악취를 본인의 후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던 패션의 이런 소품들은 사실 알고 보면 그 기원은 바로 취약한 도시 위생의 문제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추함을 가리기 위해서 아름다움이 발전된 아이러니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럼 한국은 어땠을까요? 20세기 초 조선도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한양은 인분이 넘쳐나고 도로에 그 인분을 맨발로 밟고 다니는 소년들도 넘쳐났습니다. 하천과 강물에는 오물이 넘쳐났고요. 세균, 병균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바로 돌아와서 시행했던 것이 바로 인분개혁, 도시 환경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도국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고 여기서 인분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일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도시 환경의 문제를 외면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큰 사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넘쳐났던 인분과 배설물, 오물로 인해서 열악한 도시 환경의 문제는 결국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 유명한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게 변하면서 사망을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흑사병이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이것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집어삼킬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통계 수치에 의하면 약 2,50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것은 협소의 통계고요. 광의의 통계로 따지면 약 6천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유럽만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고 결국은 중국까지도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숫자가 6천만 명에 이르렀고 그 6천만 명의 숫자는 당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고요. 현재 한국의 인구 수하고도 비슷하죠. 한 나라가 통째로 사라질 정도의 큰 숫자로 많은 사망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영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한 산업화의 이면 속에 일주일에 10,000명 이상 그리고 3주에 약 12,000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런던 포구 또 스모그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던 런던 시민이 출근길에 갑자기 심장발작을 일으켜요. 그리고 평범한 가정주부가 갑자기 심정지가 오고요.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병원은 환자가 수십 배가 늘어났어요. 물론 도시는 황색 경보가 내렸고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석탄을 떼기 시작했고 이 화석 연료로부터 아황산가스 또 질소산화물이 발생하게 됐어요. 겨울에 무풍 상태와 결합이 되면서 대기 오염 물질이 산성화되고 이것이 바로 호흡기 그리고 이 심장질환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엄청난 수의 영국 시민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것은 당시 최악의 도시 환경 재난사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런던 폭우 이후에 우리가 대기 중의 공기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미세먼지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폐를 통해서 각종 장기로 이동하면서 여러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결국 이러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만병의 근원이죠. 미국 연구 결과 발표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기억력을 저하시키고 지적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임기 여성의 불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거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의 중요한 생식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사람들은 늘 병을 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 결과에 의하면 18세기, 19세기에 전 세계 인구 수명은 40세였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그리고 20세기 초가 돼서 평균 수명은 50세가 됩니다. 이제 2015년이 돼서 OECD 국가의 평균 수명은 80세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을 살펴볼까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먼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1970년도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2.3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60세가 넘으면 환갑잔치 굉장히 크게 했었습니다. 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2019년, 불과 1, 2년 전인 2019년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3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원인은 여러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하수도나 오염물의 처리시설, 화장실과 배수시설, 그리고 영양식의 균형, 즉 다시 말해서 도시 환경과 도시 위생이 청결해지고 급격히 발전했기 때문에 인간이 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불어서 평균 수명을 늘리게 된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세먼지와 악취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미세먼지와 악취와 같은 대기 오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으면 다 해결이 될까요? 농가나 축산에서 발생되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걱정이 없을까요? 또 차량의 대기가스만 규제하면 될까요?
그것만이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관련된 인프라가 도시의 기본 시스템으로 갖춰줘야 되고 구축돼야 합니다. 대기오염, 도시위생에 대한 발생 원인을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원인을 포집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범적인 사례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바로 인천 서구입니다. 인천 서구에는 악취 및 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IoT 전력을 활용한 원격 검침기를 가지고 있고 또 고성능의 대기질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시간 악취를 측정하고 대기 오염 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바로 24시간 악취 민원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24시간 콜센터 생각하면 119, 112,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홈쇼핑? 저는 그 정도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크지 않은 지자체인 인천 서구에서 주민들의 악취를 위해서 24시간 민원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고요. 또 그 민원을 위해서 직접 현장을 가고 실시간으로 악취 측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동네 대기질은 어떨까? 또 날씨와 온도는 어떨까?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어떻지?를 볼 수 있는 알림 상황을 만들고 있고요. 또 IoT 기반으로 이런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결국은 인천 서구에 훌륭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가동되고 또 주민 모니터링 요원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2018년 대비 2020년 불과 2년 사이에 악취 민원은 절반가량 감소하게 되는 훌륭한 성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역시 마찬가지죠. 국가적인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인천 클린 서구의 미세먼지 대책에 의해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한 데이터와 또 주민의 만족도를 통해서 인천의 서구는 국제환경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연 잘 들으셨나요?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그 미세먼지가 건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느껴지는데 그 반면에 악취는 건강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악취가 불쾌하긴 하지만 도시환경 문제로 미세먼지와 함께 언급될 만큼 심각한 건지 그거가 궁금합니다. 악취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불쾌한 요소죠.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숨쉬기 어렵게 만들고 또 후각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서 삶의 질을 급속하게 떨어뜨립니다. 불쾌감과 숨쉬기 힘든 환경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우리 코비드19가 끝나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한 해에 악취 민원이 10,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악취의 근원을 살펴보면 사실 악취 그 자체의 문제만에 있는 게 아니라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구입했을 때 가구든 또 가전제품이든 거기서 또 악취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한 냄새. 사실은 그 속에 유해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유해 물질 자체가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고요. 즉 악취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에 아프면 여러 가지 증상을 보여주듯이 악취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니 빨리 파악하시오라고 알려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 악취의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죠. 혹시 도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된 사례들 중에 박사님이 경험했던 게 있나요? 지금의 10대, 20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거나 또 직장을 다닐 때 학교 캠퍼스 내에서 흡연을 하는 남학생이 많았고요. 사무실 내에서 너무나 당연한 듯이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과연 이 흡연
또 공중위생, 또 대기 중의 공기질이 얼마나 인간에게 나쁜 피해를 주는지 다들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버스에서도 심지어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후에 시민의식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문화가 바뀌게 되었죠. 지금까지 도시 환경의 역사, 또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 그리고 주요한 사건, 또 그 원인과 해결 방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악취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환경의 문제. 이제 우리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살 날을 기대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